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인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 이후에 오늘 전화기를 끊은 채 일정을 전면 취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이 대표가 언론사 주최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 있었고 오후 3시에는 농업인 단체 기념식 참석 그리고 오후 6시에는 라디오 인터뷰 응할 계획이었는데 예. 현재까지 이 일정들이 다 취소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어제 한창 불거졌거든요.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충청권 순회 일정, 후보의 일정에 대해서 대표가 모르고 있었다거나 또 이수정 교수 영입에 대해서 후보와 이견이 있었는데 후보가 강행했다 이런 설이 있었는가 하면 예. 한편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줄여서 요즘 많이들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계신데 예. 언론 인터뷰 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간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공작질이라고 규정을 한 그런 것에 이어서 그 다음 포스팅에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웃는 이모티콘을 덧붙인 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텍스트 없이 엄지 손가락을 내리는 듯한 이모티콘을 올리고 현재 침묵 그리고 잠적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바는 당시에 포스팅을 할 당시에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과 회식 중이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취중 포스팅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한편으로 허은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대표의 사퇴설 또는 선대위 직책 사퇴설 이런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일단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이 대표를 만나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서 또 당내 논란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는 매일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 것인가? 헌정사상 이런 야당을 본 적이 없고 이런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 라고 맹 비판을 했고요. 한편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돼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됐다. 벌써 자리 싸움이니 참 한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파리 때 뒷사였다. 이런 말을 계속 또 하기도 했는데. 자, 이준석 대표의 SNS 그렇다면 여기까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진 작가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로 SNS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댓글도 많이 주고 받으시고. 저는 진중권 작가님께서 예. 한 소리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상황 보통 파악이 안 되니까. 한 번씩 한 소리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에게. 아니 어제인가 그제 댓글로 뭐 구구 근데 보수 농객 댓글 한번 달았잖아요. 봤어요. 이준석 근데 대표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세대 차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아, 이게 뭔가 이게 세대 뭔 차인가 소린가? 보다. 내가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오히려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아, 그래요? 사실 윤석열 어. 캠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는 사실 굉장히 오랜 갈등이 있잖아요. 입당하는 그 순간부터 상당히 대표 패싱하면서 입당을 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윤 캠프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 편을 들었다. 경선 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홍 후보한테 유리하게 짰다. 예. 그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오해 같은 거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갈등들이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게 터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대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자기들이 이제 주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내비쳤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땐 사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탁 틀어진 것 틀어졌어요.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로서는 뭐 당무를 거부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선거운동은 내가 이러면 못 해주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대변되는 2030들 특히 이제 남성들의 지지를 내가 몰아주지는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성희 소장님. 전 그렇다면 여기까지 뭐 사실상 손을 놨다고 봐야죠. 당 대표로서 손을 놓은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예. 이런 한 줄 가지고 분석한다는 자체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여기까지. 예. 저희 화면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사진이? 그렇다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내가 당신의 대선을 더 이상 네, 저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예,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렸어 어제 밤에.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녁에 윤석열 캠프로부터 모종 연락이 왔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확인은 안 돼서요.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전부 다입니다. 앞으로 대선 알아서 치르십시오. 저는 당대표로서 제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윤석열 캠프 선대위 관계자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다는 설이 있다. 예, 근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라는 말은 여기까지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길이다라는 여기까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다음번에 엄지를 아래로 치켜 내렸잖아요. 예. 이건 이제 내로 황제나 검투사들이 이렇게 내리는 건데, 아니 뭐 실제로 이제 그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내리는 화면도 준비돼 있죠. 그 예. 이미지. 그러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이미지.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자기가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진 않은 상태로. 예. 이게 예, 저겁니다. 그러니까 P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손가락을 그냥 내리는 P로 표기를 한 거죠. 예, P로 표기를 예. 해서 엄지 손가락을 내리는 표시로 아하. 저걸 이제 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아직 본인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난 이제 아하. 털고 나가겠다가 아니라 아하. 여기까지가 당신과 나의 관계의 끝이다라는 선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음흠. 예, 말씀을 드리면서도 몹시 부끄럽네요. 무슨 근거가 있지는 않아서요. 자, 김세희 네. 평론가. 그리고 뉴데일리라는 언론에서 단독 네. 보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회동을 하고 있었고 그 음. 회동 상대 의원들 이름까지 공개가 됐어요. 예, 좀 예. 특이할 만한 부분은 친윤석열이라고 불리우는 의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동할 때는 네, 주로 뭐 이 대표와? 친유승민이나 친홍준표 쪽으로 꼽히는 의원들이었었다. 아하. 뭐 어떻게 해서 만난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지만요. 예. 그리고 포스팅이 올라온 시각이 아주 늦은 시각은 아니었고 8시, 9시경 뭐 이런 시각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그 저희가 기사에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저희도 팀들에게 이제 보여줬어요. 아, 이거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예, 그 정도였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은 그 시각이었고 하필 그때가 포스팅에 올라왔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자리를 파할 때쯤에 올린 것이다라고 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충 뭐 예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뭐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예, 예. 이분은 원톱으로 하고 나는 그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대신 나한테 홍보 쪽을 달라. 미디어본부장. 라고 했는데 예. 아마 그 부분의 역할의 조정을 저쪽에서 요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거기에- 선대위 예. 관계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좀 제한하는 쪽이 아니었겠는가, 권한을.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또 김경호 원내대표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헤매고 있는 듯 이렇게 또 언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이제 당 대표와 함께하는 원내대표로서 좀 적절한 발언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성희 소장님. 네, 그 뭐 제가 모두 말씀해서 드렸습니다만 이수정 이수정. 예, 이수정 교수님 선대본부장이시죠 이제는. 예. 자기도 30대 아들이 있어서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만나서 너를 뭐 대화해 보겠다. 테라피를 해주겠다는 건가 뭡니까? 이런 발언을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윤석열 후보도 가림관한 수사관들하고 내가 잘 어울렸으니까 이준석 후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말도 마치 술 먹고 늦게 일어난 아들을 대하듯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공당 대표에게 이거 너무 불쾌한 일이거든요. 근데- 왜 아직도 나이를 가지고 이런 걸 따지는지. 근데 그건 지금 과도한 시비인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준석이 지금 대변하는 게 2030들이고 특히 남자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또래 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건데 그걸 너무 또 억지로 이렇게 꼬집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지. 예, 아들 그- 같다는 말은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자체 해석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자꾸 괴벨스식으로 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괴벨스식으로 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30대 남자들이 어떤 삶을 뚫고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다독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독인다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지금의 20, 30대 대화해보겠다. 남성들이 느끼는 고통이 뭔지를 알고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이 공당 대표한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공당 대표한테 왜 그런 얘기를 선대본부장이? 못해요? 왜 그 얘기를 못하냔 말이죠. 그 공당 대표가 2030의 남성들의 이른바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 나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겠다는 건데 그것까지 시비를 걸게 되면 말을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권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술을 좀 드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표에게 할 말 아닌데 이거야말로 원내대표였어. 대표한테 할 말이 아니지. 이분 지금 술을 드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 국면 과연 수습될 수 있을 것인가? 2부에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을 저희가 인터뷰할 예정이지만
어떻게 수습될 수 있을까요? 자,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어떤 개별 정치인의 성격이나 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구조적인데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건데 예. 이 두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같이 있는 상황이 저는 그 달걀로 치면은 쌍란인 상태다. 노른자가 두 개인 상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이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이미 있었던 게 2021년 6월 초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3%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네. 참고로 한국갤럽은 항목이 없습니다. 그냥 주관식으로 누굴 지지하느냐라고 묻거든요. 예, 예. 이준석 대표가 그럼에도 3%가 나왔다. 심지어 만 40세 대선 출마 연령이 안 되는데도 3%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권 주자로 들어가 있었으면 더 나왔을 개연성이 크죠. 그리고 이미 그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보다 지지율이 더 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대선 주자라는 관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나이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와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이준석 두 현상이 국민의힘 바깥에 외곽에서의 어떤 새로운 바람으로 시작된 동시에 두 사람 다 이준석 대표는 원래부터 새누리당 계열의 정치인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신입 당원이지만 빠르게 당내 핵심을 장악해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예. 것들이 두 사람이 부딪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때문에 굉장히 뭐 서로 간에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 사이인 것처럼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그래요. 참고해야 왜 둘이 충돌하는지 이 개연성들을 짚어낼 수 이게 있을 이제 겁니다. 세대 차이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딱 가서 보게 되면 윤석열 지지층은 대개 이제 노년층들이고 그리고 2030 쪽 남자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권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부딪히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뭐 이른바 뭐 틀딱충이다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40, 50 뭐 딱 그래가지고 붙어 있는데 이쪽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게 그게 이게 감성의 문제거든요. 이게 딱 어떤 동일한 사안을 봐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성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예. 조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1대1 관계가 아니고 1대1 구도가 아니라 두 사람 뒤에 있는 배경이 워낙 크고 이질적이다. 이 부분을 좋은 같이 분석이네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2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오기 때문에요. 또 그 문제는 더 깊이 얘기해보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영입 인재 1호를 발표했습니다.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동현 교수랑 또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 이수정 교수 데뷔하는 SNS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참고로 조동현 교수는 이제 미래국방 기술창업센터장 같이 맡고 있고요. 1982년생의 비교적 뭐 정치권 요즘 현실로 치면 젊은 나이죠. 예. 그리고 우주산업혁신 멘토 겸 군사전략가이고 육사를 졸업하고 이라크 자이툰 사단, 한미연합사령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17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예. 이모저모로 살펴보면 군사안보, 우주항공 같은 미래산업 또 이제 본인이 여성인 점 이런 것들 여러 상징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선임된 그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한편 이재명 선대위의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근 건국대 교수는 SNS 포스팅을 통해서 조동현 교수하고 전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인선이 됐던 이수정 교수의 사진을 예. 나란히 올리면서 차이는? 이라고 여기도 이제 짤막한 포스팅을 올린 것이죠. 딱 세 글자였죠, 그냥. 네, 차이는 하고 물음표. 그래서 이제 진위가 명확하게 표현 안 된 가운데서 혹시 이게 외모 비교평이냐 이런 의구심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이 차이는이라는 포스팅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공통점은이라고 물어봤어야 한다. 양쪽에 여성으로서 살아온 뭐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최백운 교수는 게시물을 좀 수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고친다기보다는 설명글을 덧붙였습니다. 예. 일부에서 외모 비교를 한 다음에 오버를 하는데 나는 지향의 가치 차이를 봤기 때문에 그런 포스팅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두 사람 사이의 지향가치 차이를 말한 것이다라는 최 교수의 얘기지만 뭐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한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JTBC 인터뷰를 통해서 또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TV 출연은 오랜만이었었고 한 3년 예.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멘트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부터 해서 이제 반성 행보를 시작을 하고 있죠. 페이스북에 반성과 사과의 글을 올린 것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마음일지 진심이 느껴져서 그날 저 혼자 눈물이 났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낙상 사고 이후에 벌어진 과잉 취재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기는 했는데 결국 국민이 현명해서 제자리로 빠르게 돌아가더라. 요즘에는 해명할 창구도 있고 해서 예전처럼 심각하거나 그러면 다 거르더라. 국민들이 거르더라라고 조금 대면하게 넘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의 부담 어떠한가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정치인 아내라는 무게감이 상당해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도 성남시장을 하면서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좋아하고 칭찬해 주시고 변화하는 사회를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를 또 둘러싼 여러 이슈 또 그리고 선대위 인선 관련해서 또 이재명 선대위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위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고 있죠.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 이제 오늘 발표를 했죠. 공식적으로는 인재 영입 1호입니다. 조동현 교수.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지금까지 이재명 선대위 쇄신 작업도 했고 현재 선대위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선대위 안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자평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희가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성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우선은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슬림하게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또 이게 의사결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집행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위가 조금 슬림하고 계층적인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바꿨고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국민들에게 와닿는 게 달라졌다, 새로워졌다라고 하려면 뭐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영입인재 1호를 발표했는데 82년생의 여성이고 또 워킹맘이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보라든가 또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열심히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최백은 교수가 이제 이재명 후보 기본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죠. 조동현 네. 교수와 그 어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된 이수정 교수 사진을 비교하면서 차이는 요 세 글자를 올려가지고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이는 했는데 그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명백하게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그런 어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식의 SNS라든가 글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겸손하고 정치를 할 때도 메시지를 낼 때도 상대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바라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뭐 최백은 교수님께서 또 정치인이거나 또 저희 당에 막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저희 당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더 조심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했다. 예, 제가 좀 한 가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게 이제 교수님. 상대에 대한 그 존중을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포스팅에 깔려 있는 발상이 문제거든요. 첫째는 일단은 여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밑에는 여성들을 외모로 이제 비교하는 이런 식의 태도가 상당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편견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외모지상주의적인 편견도 좀 깔려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더 심한 문제지.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 안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외모를 설마 비교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걸 보고 뭐 외모를 전혀 뭐 고민하거나 판단하진 않았고요. 그 포스팅에서 그 포스팅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외모밖에 없더라고요. 사진만 달랑있고 아무것도 없고 차이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서 매우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공감을 합니다. 이제 오히려 뭐 외모보다는 저는 이제 쇄신의 의미에서 최백은 교수님께서 나이를 비교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입 인재 1호가 가지는 여러 장점이라든가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제 상대의 영입 1호 선대위원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령 비교도 문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김성현 소장님. 따로 질문 없습니다. 이거 질문하셔야죠. 자, 한편 그 송영길 대표가 그 인간 이재명 책을 추천을 하면서 그 책을 읽고 독후감도 올리자, 또 이 릴레이 추천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의원님도 이 추천에 참여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빨리 좀 인간 이재명 책을 읽어봤어야 됐는데, 예.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못 읽어봐서 지금 이게 캠페인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가방 안에 이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송영길 대표님께서 인간 이재명 책을 읽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알아야지 좀 제대로 선택할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살아온 인생 역정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저도 한번 릴레이 캠페인이 있다고 하니까 참여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화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이게 사실 옛날에 NL 학생운동권에서 그 의장님 새로 그 당선되면은 뽑으면은 의장님 배우기 그거였고, 한청년에서도 한청년 의장 또 새로 세우면은 또 의장님 따라 배우기라고 해서 그때 뭐 그런 운동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옛날 그 철진한 운동권적 방식을 갖다가 공당에서 도입한다는 게, 그것도 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공당에서 도입한다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져요. 우선은 제가 MZ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030 이제 청년 세대다 보니까 예. 그 NL 과거에 이제 운동권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고요. 그런 게 좀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후보이고 또 당원들이 이렇게 우리 후보다라고 자신 있게 후보의 장점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후보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읽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네, 거의 없어서요, 의원님. 네, 김종국 교수께서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네. 릴레이 캠페인 제가 제안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상인이라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의원님의 허를 찌르셨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그 국민의힘 상황,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잠적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굉장히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당대표를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고 패싱하는 거 아닌가. 이게 한 분 한 분 그냥 정말 아무리 어떤 직책이나 뭘 갖지 않고 그냥 일반 국민이라도 그 한 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소중하게 정말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럴 때 오히려 내가 이러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포용적 리더십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오늘 오전 오후에 보도되는 걸 보니까 술 먹고 또 포스팅을 했다고 해서 또 이준석 후보도 약간 좀 경솔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거의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냥 한 문장씩 말씀 듣겠습니다. 진 작가님. 아니 저는 좀 이게 굉장히 강반석 여사 따라 배우기 이런 문화인데, 이런 운동권 유습을 갖다가 자유주의 정당에서 도입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지금. 예. 네, 자 김성현 소장님. 강반석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언제적 옛날 운동권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 문화가 지금 그 문화거든요. 지금 한청년 의장 따라 배우기. 그건 진중권 작가님 아시는데 요즘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위인전 문화잖아요 이게. 예. 2부 시작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